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중단됐던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강릉에서 중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낙석 사망사고가 난 뒤로 오색지구 흘림골 탐방로가 폐쇄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탐방객들은 탐방로 재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해상공사로 인한 해안 침식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자 환경청이 침식 저감시설 설치와 방파제 공사 중지 등을 산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강원도는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 청소년 8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색 입자가 발견된 백신 3,300도스도 오늘부터 자진 회수돼 현재 무료와 유료 접종 간 백신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르신의 경우 만 70세 이상은 오는 19일에, 만 62세에서 69세는 오는 26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강릉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중학교 2학년생이 포함되면서 해당 학교 1, 2학년생과 교직원 등을 상대로 긴급 전수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어제 검사를 받은 2학년생과 교직원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고 오늘 1학년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시간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관동중학교 2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강릉시 21번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지난 7, 8일 같은 날 등교한 2학년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이 긴급히 검사를 받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1학년 학생들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사는 이 학교 학생 500여 명을 비롯한 753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어젯밤 검사를 받은 39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교사 1명은 재검사 끝에 음성 판정이 나서 한때 보건당국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1학년 학생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옵니다.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학생들이 전수 검사를 받은 경우는 강릉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는 임시 폐쇄됐고 학생들은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되거나 능동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반 친구는 당연히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학년의 같은 반 학생들은 전부 자가격리 통지를 한 상태고요. 그 원창중학교는 전체 다 이번 주간은 온라인에서. 강릉 21번 확진자인 중학생은 강릉 19번 확진자인 학부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다니던 학원의 원생들도 검사를 받았고 강릉 18, 19, 20번 확진자의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인데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교 활동이 활발한 일요일까지는 저희들이 2단계 조치를 종전처럼 유지를 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방문 장소는 접촉자 파악을 위해 상호가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작은 업소라 하더라도 또 특히 CCTV가 없는 이런 업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명부 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강릉 16번 확진자의 경우 검사 대상이 아닌데도 접촉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진 검사를 받았다며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화천 돼지농가 2곳에서 2천여 마리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아 방역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만 1년 만에 강원도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은 화천 상서면 돼지농장 2곳. 최초 감염농장 인근 250m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차단된 돼지 사육농장과 야생 멧돼지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어떤 미스가 개인한테 있어가지고 했는 건지, 그러나 지 고양이 이런 쪽에 설치로 의해서 된 건지, 그 까마귀나 이런 조류에 의해서 된 건지, 이 가능성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화천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 890여 마리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은 전체 30%인 290마리. 경기도 사례와 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정도의 감염 경로만으로는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한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장은 소독을 해도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어 돼지 재입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돼지 수매를 희망하는 농장에 대해 시가로 보상해 돼지를 도태시킨 뒤 다시 돼지를 입식하는 방안도 찾고 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하고 저희 재입식하고 쉽죠. 예. 그런데 그게 어떤 또 추후 문제 발생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자, 이제는 정말 안심하다. 재입식하라. 통보하는 기간은 좀 어떻게 며칠 후라고는 저희 답을 못 합니다. 가축 전염병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아 재발을 막는 길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양양 오색지구 흘림골 탐방로가 지난 2015년 낙석 사망사고 발생 이후 6년째 폐쇄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탐방객들은 재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남설악 전봉산 자락 오색지구.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삼삼오오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은 곱게 물든 단풍과 산의 정취를 즐기면서도 흘림골 탐방로를 못 가는 것에 아쉬워합니다. 경치가 거기가 영 좋거든요. 거기서부터 실제로는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그 주전골만 해가지고 만경대로 저희들 돌았거든요. 거의 폐쇄가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죠. 멀리서 왔는데. 오색지구에서 주전골과 함께 단풍 명소로 이름난 흘림골 탐방로는 2015년 낙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폐쇄돼 올해까지 햇수로 6년째 닫혀 있습니다. 단풍 관광객이 한창 몰릴 때는 연간 80만 명가량이 찾던 곳이 닫히면서 주변 상경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처음 폐쇄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다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대체 코스로 개방된 만경대 코스는 기대에 못 미쳐 흘림골 개방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상권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생존권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여기 새 들어있는 분들은 가게세 만들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옛날 상황은 전혀 틀리죠. 흘림골만 개방되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낙석 사고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폐쇄된 탐방로 여신폭포 입구에서 용소폭포까지 3.5km 구간에 재개방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진단 조사와 기본 설계를 거쳐 위험 구간 22개 구간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적정 공법을 찾는 안전보강공사 실시 설계를 다음 달까지 진행합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와 더불어서 문화재청 등 이제 관계기관의 허가 업무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내후년쯤에는 재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흘림골 안전공사에는 4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일 구간으로는 규모가 커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골목 슈퍼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나들 가게 사업이 매출액 감소와 잇따른 폐업으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감 자료를 김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나들 가게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16년 2,617만 원에서 지난해 2,341만 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3,793개 가게가 폐업했고
강원도에서는 151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이 31%에 달합니다. 교육부가 이은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교육감 관사를 교육청 예산으로 사들인 곳은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해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불법 산지 전용과 무허가 벌채, 도벌 등으로 228.28헥타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과수화상병과 사탕무 시스트 선충 등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피해 현황은 지난 2016년 95헥타르 61억 원에서 올해 9월 말까지 140헥타르 100억 원대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해안 침식 문제가 불거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해상공사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맹방해변 침식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방파제 공사를 중지하고 1단계 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준설토 회수 교체를 연말까지 마칠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상공사로 맹방해변 침식이 심각해지고 오염된 준설토가 모래 되메우기에 쓰였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동해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광역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5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오늘 정선군의회에서 상생발전 협약식을 갖고 폐특법 개정과 제천 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 등에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협의회는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